차민준 박사의 눈앞에서 투명한 액체가 마지막 화학 반응을 마치고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실험실 중앙에 자리한 거대한 바이오리액터 생물 반응기가 낮은 진동음과 함께 푸른빛을 전멸했다. 성공이었다. 석유 한 방울 없이 오직 미생물 아르카마이너스7이 유기물을 먹고 뱉어낸 부산물만으로 완벽한 PET 페트 폴리머를 합성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해냈어요, 선배. 오차범위 0.01%이네. 이건 혁명이에요. 공동 창업자이자 연구 파트너인 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리액터에 차가운 유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들의 작은 스타트업 바이오젠이 위치한 곳은 구로디지털 단지의 낡은 지식산업센터 한 구석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실험실에서 탄생한 기술은 전 세계 석유화학 시장의 지도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르카마이너스7은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랜 숙제를 풀어낼 열쇠였다. 며칠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바이오젠이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기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절호의 기회였다. 소문은 그들의 생각보다 빨랐다. 컨퍼런스 발표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마자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인 태화케미칼에서 연락이 왔다. 태화케미칼의 신사업 개발팀 최 이사가 직접 바이오젠을 찾아왔다. 명품 시계와 잘 다려진 양복으로 무장한 그는 비좁은 실험실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차 박사님, 박 박사님, 두 분의 열정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꼭 피워야지요. 최 이사가 내민 것은 인수 제안서였다. 금액은 터무니없었다.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생각하면 헐값이었고 사실상 연구원 2명을 월급쟁이로 고용하겠다는 제안에 가까웠다. 이건 인수가 아니라 기술 탈취에 가깝군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최 이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세상은 이상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사님. 그 기술 두 분이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허 전쟁, 로비, 생산 설비, 그건 돈과 힘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단호한 대답에 최 이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섰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제 제안은 언제든 유효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주 곧.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누군가 실험실에 침입했다. 다행히 핵심 균주인 아르카마이너스7과 데이터는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지만 수억 원짜리 분석 장비의 메인보드가 교묘하게 망가져 있었다. 경찰은 단순 절도 미수 사건으로 종결했지만 민준과 수연은 직감했다. 태화의 경고가 시작되었음을. 불안감은 일상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오는 무언의 전화가 계속되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컨퍼런스 발표를 사흘 앞둔 밤이었다. 민주는 최종 발표 자료를 점검하기 위해 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차민준 박사님, 최 이사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군.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최 이사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였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순순히 아르카마이너스7 균주와 모든 연구 데이터를 넘기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스위스행 비행기 대신 다른 곳으로 편안하게 보내줄 수도 있고. 남자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는 책상 위에 있던 액체 질소통을 향해 몸을 날렸다. 굉음과 함께 하얀 냉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며 순식간에 실험실을 뒤덮었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민주는 비상벨을 누르고 실험실 구석에 강화유리로 된 시약 보관실로 몸을 던졌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강화유리를 때리며 섬광을 터뜨렸지만 뚫지는 못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혀를 차며 재빨리 창문을 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민주는 엉망이 된 실험실을 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수연은 민준의 계획을 듣고 경악했다. 선배 미쳤어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발표고 뭐고 우리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아니,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이야, 수연아.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놈들을 세상의 빛 속으로 끌어내야 해. 스위스 제네바 컨퍼런스 당일, 수천 명의 학자와 기업인, 언론인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단상에 선 민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자 거대한 탐욕이 어떻게 혁신을 파괴하려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민주는 아르카마이너스 7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청중들의 감탄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온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기술 데이터가 아닌 총알 자국이 선명한 실험실, 강화유리 사진과 망가진 장비들의 모습이었다. 강연장이 술렁였다. 이것은 저희의 기술을 훔치고 저희를 위협했던 거대 기업의 흔적입니다. 민주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폭로했다. 태화 케미칼의 이름이 언급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실험실 CCTV에 희미하게 찍힌 남자의 인상착의와 최 이사와의 만남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것은 학술 발표가 아닌 거대 기업을 향한 고발이었다. 기술은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묻히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아르카마이너스 7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온 세상과 공유할 것입니다. 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거대 자본에 맞선 젊은 과학자들의 용기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함성이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바이오젠의 부스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과 언론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태화 케미칼의 주가는 폭락했고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몇 달 후 민준과 수연은 자동화 설비가 들어선 새로운 공장에서 막 생산된 투명한 페트병을 들고 마주 보았다. 아르카마이너스 7이 만들어낸 첫 번째 상용 제품이었다. 병 속에는 평범한 물이 담겨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음료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선배.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민주는 페트병을 들어 창밖의 햇빛에 비춰보았다. 영롱하게 빛나는 벽 너머로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해방될 푸른 세상의 미래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아르카마이너스